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물건이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 1번 보시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양도 담보 목적은 근저당 있죠? 저당권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빌리고 물건을 맡기는 건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다.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근저당이니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잠시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물납한다. 물납 아시죠? 물납.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 이런 거를 대신 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현금, 상속세가 수십억인데 현금으로 낼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너무 납세자한테 과중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물납, 토지나 건물을 직접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약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국가가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해야겠죠. 그럼 자기가 자신한테 부가세를 납부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화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공매 아시죠? 공매. 이 사람이 체납자가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압류돼 가지고 공매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사업자가 원재료를 차용하여 소비하고 동종 원재료로 반환하는 경우. 중요한 게 소비한다는 거죠. 소비.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진다. 원재료를 빌려가지고 차용한다. 원재료를 빌려서 사용해가지고 소비한다. 그리고 동종 원재료로 반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졌죠. 이거 재화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재화의 공급을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한다는 겁니다. 위탁 가공 아시죠? 자기가 가공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위탁한다, 맡긴다. 그럼 수탁자가 물건을 가공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원자재를 맡긴다.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싼 곳에다 원자재, 원단 같은 거 있죠. 이런 옷 원단 이런 거를 맡기면 수탁 가공 사업자가 이제 옷 원단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맡기는 것,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답은 4번이겠죠? 2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자기 사업장을 B라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은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수탁자한테 신탁재산을 이전한다. 물건을 넘기는 거예요. 위탁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수탁자에게 넘긴다. 위탁자하고 수탁자 관계 아시죠? 뭐 이거는 옛날 중세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한테 물건을 맡기면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진 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신탁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신탁회사를 이전한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기는 것도 부가시세 과세가 아니고 수탁자가 그 받은 그 있죠, 위탁자로부터 받은 그 물건을 다시 위탁자한테 넘기는 것, 이것도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가시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보세요. 4번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창고, 조달청 창고. 이 보세구역 아시죠? 관세의 과세가 유보된 지역, 이 인천 항만 있죠? 이런 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달청 창고가 있나 봐요.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가 있다. 그리고 이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있죠. 이 보관된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참고증권 양도라다. 조달청장이 참고증권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참고증권은 뭔지 아시죠? 참고증권. 이 참고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 가지고 제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증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 참고증권을 받은 사람이 그 재화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다. 근데 이 참고증권을 넘겼는데 임치물 반환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죠. 임치물은 창고에 보관된 물품. 이 임치물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꺼내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꺼내지 않고 참고증권만 양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시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익에 대해서 일일이 부가시세를 과세하면은 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고증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가시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보시면 선주가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이건 당연히 부가시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용역 제공입니다. 운송용역 제공은 말 그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용역 제공은 부가시세 과세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시세를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이 3번 보시면 부가시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나 양도하는 것.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 부가시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매, 이 사람이 대금 변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재산 압류가 아니 재산을 대해서 저당권 실행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배웠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이것도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 보시면 현물 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현물 출자가 뭔지 아시죠? 법인 설립할 때 현금을 출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이런 거를 현물을 출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법인한테 이전되는 거죠. 소유권이 법인한테 이전되고 이제 법인이 그 현물 출자받은 건물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사용 소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가 이루어지는 걸로 봐가지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 아시죠?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 이건 쉽게 생각하면 건설과 관련된 겁니다. 건설과 관련돼 가지고 포크레인 이런 거 자기의 해외 건설공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 이거는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국외로 반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5번 보시면 도난을 받은 후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도난당했다는 거는 재화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재화의 공급을 본다.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당연히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다음 4번 보세요. 4번. 부가세법상 규정 중 옳지 않은 겁니다. 하역회사 아시죠? 하역회사. 하역회사가 그 조기 선적한다. 배 선적을 빨리 해가지고 받는 조출료. 이거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일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충이라도 좀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하역계사가 화물을 지연 선적함으로써 지급하는 최선료입니다. 이거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연 선적한다. 그러니까 5월 2일 날 선적하기로 배에다 선적하기로 약정했는데 화물을 지연 선적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급하는 최선료라. 이거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연체료죠.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는 겁니다. 3번 보시면 화주가 지연 선적으로 인해서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는 최선료는 항행 용역 제공되는 대가가 아니므로 항행 용역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좀 틀린 겁니다. 어렵죠? 이것도 문장이 어렵습니다. 화물 주인이 그 배에다 이제 선적해야 됐는데 지연 선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주인이죠. 선주가 화물 주인으로 받는 최선료는 항행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맞습니다. 어차피 배 주인은 자기가 받는 건 항행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당권 4번 보시면 저당권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죠. 저당권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근저당 설정한다.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다. 이런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5번 보시면 일간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는 관리과세 등록을 배제한다. 이거 아셔야 되겠죠?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과세로 등록해야 된다.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간주공급 아시죠? 간주공급. 공급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간주공급. 간주공급 중요하죠? 간주공급 중요합니다. 간주공급. 공급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한테 제한한 물건을 인도한 게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거 1번 보시면 면세사업 종용의 경우에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번 보시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자기 생산 취득자를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간주공급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간주공급은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장간 이전입니다. 사업장간 이전. 제조장이 있고 판매장이 있어요. A라는 사업자가 제조장라는 사업장이 있고 판매장,
직매장이죠. 판매장은 직매장입니다. 이런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제야가 넘어가는 겁니다. 제야 이동이 있다. 그러면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각각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판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제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온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4번 보시면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직장체육비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맞는 겁니다.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 세법전에가 나와 있어요. 이거 또 좀 헷갈리겠죠? 이 간주 공급이 좀 헷갈려요, 되게. 간주 헷갈리고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실비 변상적 목적이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의 대가를 받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연회, 직장문화와 관련된 제와 경조사와 관련된 제야로서 사용인 1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제야를 공급하는 경우 이 두 개가 헷갈립니다. 직장연회, 직장문화와 관련된 제야는 제야 공급 아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경우 경조사 같은 경우 있죠. 설날이나 추석 때 그 있죠. 설날이나 추석날 그 특별하게 주는 거, 그 회사에서 주는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창립 기념이라든지 또는 그 직원 생일일 때 주는 제야는 이 부가세 과세가 돼요. 또 이게. 근데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제야는 또 부가세 과세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경조사와 관련된 제야. 이거는 부가세 과세가 되지만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지금 책에는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해가지고 연간 10만원 이하의 제야를 공급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그 판례가 있어가지고 개정됐어요. 이번에 2019년에 개정됐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자 매입세 공개된 것 있죠.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야의 공급으로 온다. 이거는 사업상 증여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제야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제야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업상 증여 보시면 증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일단 매입세 공제받은 거를 이렇게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야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주된 증여하는 제야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제야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시면 증여는 제야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제야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있죠. 구입액 비율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구입액 비율에 따라서 뭐 5만원어치 구입하면은 뭐 증여하는 사은품 주고 그런 게 있죠. 5만원어치 구입하면 증여하는 기증품 또 10만원어치 구입하면 증여하는 뭐 기증품 뭐 식기 세트 이런 거 있죠. 식기 세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사은품을 주는 것 이런 거는 주된 제야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상 증여라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증여하는 제야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제야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6번이죠. 6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제야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제야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보시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이 책을 한번 보면은 이게 맨 끝에가 여기 보시면 제야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고 취득한 제를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다음에 A씨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는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와있죠? 이건 자기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이거는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2번이 있죠.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재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한다는 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여기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제야의 공급을 본다. 3번 보시면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 수선비에 대체하거나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있죠. 이건 제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여기 있죠.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또 제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량품 교환,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입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것도 제야의 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있죠.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제야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제야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어차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 제야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 취득한 제를 이쪽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쓰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쉬었다 할게요.